오전 11시 55분. 일반적으로 이 시간이 되면 우리에게는 기대감과 함께 고민이 찾아옵니다. 바로 점심시간인데요. 점심시간이란 기대감과 함께 어떤 메뉴를 선택해야 할지 그 고민이 시작되는 시간이죠. 배는 고프기 때문에 어떠한 메뉴라도 다 맛있어 보이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동료들과 삼삼오오 식당가를 헤매다가 괜찮은 식당이 합의되면 다같이 들어가서 식사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정말 구체적으로 메뉴를 말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중화요리를 먹고 싶다, 혹은 초밥을 먹고 싶다 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기술자 시험 문제에서도요, 구체적인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1교시 문장형 문제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술사 준비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21번째 1교시 문장형 문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앞서 시험 문제와 관련한 영상에서는요, 1교시 용어형에 대해서 많이 다루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면요, 1교시 용어형 문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간단한 단어, 즉 용어가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1교시 용어형 문제 중에서도요, 가볍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볼게요. 자, 7번을 보면 습곡이 터널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터널 구조물이라는 것도 용어가 아니고요, 터널 구조물에 습곡이 미치는 영향, 즉 이 영향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교시 문장형은 어떠한 문제일까요? 한번 볼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문제가 짧은 용어형이 아니고요, 긴 문장형으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소수령 문제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하나 더 예를 볼게요. 자, 지금은 이제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문제인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짧은 용어가 아니고요, 길게 물어보는 문장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만 읽어볼까요? 자, 접지 설계 시 전위 간섭의 개념과 접지 설계 시 유의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소수령 같은 문제인데요, 이렇게 1교시형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이러한 문제를 10개 선별해서 한 문제당 10분 안에 빠르게 풀어야 되는데, 자,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장형 문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제가 샘플로 문제를 2개 추출하였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요, 건축물에 설치하는 저압 SPD의 기본적인 요건과 전원 장애에 대한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른쪽은 단락 전류의 종류 및 억제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2개를 문제를 봤을 때 당연히 이렇게 장문으로 나온 문제가 왠지 서술형 문제 같은 느낌이 들 건데요. 자, 놀랍게도 왼쪽에 출제된 문제는요, 건축전기 설비기술사 88회 1교시형 문제, 즉 단답형 문제고요. 오른쪽은 건축전기 설비기술사 88회 2교시형 문제였습니다. 즉 단답형 문제가 오히려 굉장히 길었고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가 이렇게 짧게 출제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처럼 어떤 주제가 있으면요, 그 주제에 대한 공부를 하실 때 공부를 하신 내용을 짧게 압축을 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또 공부를 하신 내용을 길게 늘어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의 주제를 공부를 하셨으면요, 단답형으로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어야 되고요, 서술형으로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답안의 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문제들은요, 1교시 용어형 샘플입니다. 자, 여기 문제 중에서 2번 합경도라는 문제를 만약에 푼다고 가정했을 때, 자, 앞서 영상에서 그 답안의 틀을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다단 대제목형으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즉 질문이 어떤 기술에 대한 용어이기 때문에요, 이 용어를 푼다는 것은 이 용어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구성도, 특징, 어쨌든 이 용어에 대한 그 기술적인 내용을 다단 제목으로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문장형 문제는요, 오른쪽 용어형 문제를 푸는 어떤 그런 틀에
대입을 해서 푸는 게 굉장히 난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장형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좋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러한 문장형 문제를 접했을 때는요, 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게, 자, 먼저 질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의 개수는 몇 개인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질문을 수식하는 문장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답안 목차 중에는 질문 부분을 꼭 명기를 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앞서 그 예시로 든 그 문장형 문제를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앞서 예시로 든 문장형 문제를 샘플로 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질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문장형 문제에서 자, 질문의 내용을 빨리 파악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질문은 결국 뭐냐면요, 수용률과 부등률, 부하율을 각각 설명하고 상호관계를 기술하라는 게 질문의 핵심 내용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이제 해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의 개수는 몇 개인가? 보시는 바와 같지요. 총 4개입니다.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그리고 상호관계를 기술하라고 했으니까요. 이 4가지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질문을 수식하는 문장을 분석하는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자,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을 설명하고요. 상호관계를 기술하시오. 자, 문제는 그냥 수용률부터 기술하시오까지만 출제를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앞에 건축물의 전기 설비 중 변압기 용량 산정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이라는 수식 문장을 첨가를 했을까요? 이 문장이 없어도 충분히 문제가 성립이 되는데 이렇게 수식을 하는 문장을 이었다는 건요, 뭔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식하는 문장도 충분히 분석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서술형 풀이에 대한 영상을 만들 때도 제가 한번 계속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 이러한 문장형 문제를 가지고 답안 틀을 작성하는 예시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문장형 문제를 가지고 어떤 용어형 문제를 풀듯이 개념이나 필요성, 구성도, 특징, 이런 순차를 가지고 작성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뭔가 어색하고 답안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자, 또한 문제는 서술형적인 문제지만요, 지금은 1교시형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10분 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개요라든지 뭐 도입 단계를 길게 적어 나가는 것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1교시형 분량에 맞게 작성을 하면 되거든요. 자, 묻는 말에 구체적으로 답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을 보여드릴게요. 자,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그리고 상호관계를 기술하라고 하였으니까요. 자, 이렇게 대제목을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로 이렇게 답을 풀고요. 또 상호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답안을 작성합니다. 자, 상호관계는 그림을 각각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에 관련된 그림이 있다면 이렇게 그려주는 것도 조금 보기가 좋겠죠. 그리고 끝으로 상호 비교를 하는 내용도 작성을 하면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문장형 문제에서는요, 그 문장에서 물어보는 구체적인 질문을 잘 캐치를 하셔서요, 그 부분을 답안의 대제목으로 뽑아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하는 게 기본이고 핵심적인 대응법입니다. 자,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4가지 유의사항에 견주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먼저 질문의 내용. 자, 질문의 내용을 파악을 했고요. 질문의 개수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4번째 보면 답안 목차에 그 질문 부분을 명기를 했죠. 이렇게 1, 2, 3, 4 정확한 질문에 대한 내용,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질문을 그대로 명기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3번째, 질문을 수식하는 문장을 분석. 자,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질문을 수식하는 문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건축물의 전기 설비 중 변압기 용량 산정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이 그런 수식하는 문장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조금 약간 터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을 삼아서 답안을 조금 이렇게 곁들여 줘야 하거든요. 자, 문장을 수식하는 그 부분은요, 이렇게
처음에 개요 형태로 가볍게 터치를 해줄 수도 있어요. 즉 건축물 변압기 용량 산정과 효율적 운영의 개요라고 해서 길지 않게, 단답형이니까 길지 않게 수용률과 부동률, 부하율을 소개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채워서 이렇게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질문을 수식하는 문장 부분에 대한 터치를요, 이렇게 결론 부분, 즉 마지막 부분에 가볍게 배치를 시켜도 됩니다. 물론 단답형이니까 길게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6번 건축물 변압기 용량 산정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이라는 제목을 잡아보고요. 이 대한 내용을 앞에 이렇게 서술한, 작성한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 또 상호관계,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한 2줄 정도 이렇게 작성을 해도 매끄럽고, 또 이러한 문장 수식 부분을 이렇게 관점을 잡아서 작성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1교시 답안 작성하는 틀 종류 중에서요, 3단 대제목형으로 이 해당 문제를 푸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3단 대제목형이니까 크게 3가지의 대제목을 두고요, 대제목 안에는 소제목을 배치를 시켜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의 개념이라고 하고요, 소제목은 가, 수용률, 그 다음 나, 부동률, 그 다음 부하율, 이렇게 잡아서 작성을 하면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대제목은요,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 상호관계라고 잡고, 소제목은 상호관계와 상호비교를 이렇게 소제목을 잡아서 풀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앞서 설명드린 대로 문제에 대한 수식 문장, 즉 건축물 변압기 용량 산정과 효율적 운영 방안이라고 하나 잡아서 약간 결론 비슷한 그런 내용을 마무리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또 괜찮은 답안 포맷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제 답안을 작성하실 때 긴장되는 상황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질문,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 그리고 상호관계, 자, 이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기 때문에 집중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정말 시험 문제를 풀 때 긴장이 되는 상황에서는요, 건축물의 전기설비 중 변압기 용량 산정과 효율적인 운영, 자, 이 부분을 더 이제 많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마음 편하게 문제를 읽으면 구체적으로 이제 묻는 질문이 뭔지 알 수 있지만, 막상 시험장에서 너무 긴장하게 되면요, 빨리 풀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이 앞부분이 이제 주요 핵심 문제인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문제를 푸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침착하고 정말 구체적으로 묻는 게 무엇인지를 잘 따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수식하는 문장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중요하다면요,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수식하는 문장은 출제자의 의도가 묻어 있을 수 있어요. 자, 출제자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중요한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또 상세하게 다뤄볼게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소감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